안녕하세요.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또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93K도 이제는 또 깨지고 말았어요. 그래서 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51선이 지금 깨진 이후로 지금 연이 이렇게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이 21선과 51선에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좀 임박하고 있다.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현재 이 4시간 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어제 밤 9시 그러니까 버거타임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더니만 또 그 이후로 4시간 봉은 이 하락을 다시 좀 말아올리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. 근데 재차 올라가자마자 다시 또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체크 포인트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선을 표시해놨죠. 여기가 이제 92K인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. 이 92K 그 자리가 이때 그 상승 채널의 초반부터 해가지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지금까지 4번의 이 터치가 있으면서 이 중요한 그 지지대에 이런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92K에 근접을 하면서 아직은 좀 깨지진 않았지만 근데 요 92K가 좀 사실 이번에는 좀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그렇다고 100% 깨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이제는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어제 제가 2017년 대세 상승장과 2021년도의 대세 상승장 그리고 현재의 그 상승장의 흐름을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 2017년도만 해도 55일 동안 그러니까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넘긴 이후로 55일 동안 상승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조정이 34일간 마이너스 39%의 조정이 나왔었고 2021년도에는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넘긴 이후로 23일 동안 상승을 한 뒤에 첫 번째 조정장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19일간 마이너스 32%의 조정을 또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넘긴 이후로 지금 44일 동안 상승이 나온 뒤에 이제 얼마 전이죠. 첫 번째 조정장이 나왔는데 근데 현재 그 흐름은 이제 어제 날짜로 13일이었고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현재 날짜로는 14일간의 조정장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조정폭은 아직은 마이너스 15%밖에 되지 않는다.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상승의 기간을 봤을 때 이번에는 44일이었는데 근데 직전 2021년 때는 23일간 상승을 하면서 조정장이 19일 동안이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44일 동안 상승을 한 거에 비해서 현재 조정장은 14일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조정장이 길어지면서 이 조정폭도 좀 더 그 낙폭을 좀 키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조정 기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55일 동안 그 조정의 기간이 34일, 한 달이 조금 넘었었잖아요. 근데 이제야 이제 한 보름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일주일간 일주일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일주일 동안은 이 조정 장세의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일주일간의 그 조정 장세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 조정 기간 동안 계속 하락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일 동안 내리고 재차 좀 반등이 나오다가
그 다음에 다시 또 한 3일 동안 내리고, 그 다음에 반등세, 그 다음에 또 하락.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때도 뭐 한 3일, 4일 정도 하락이 나왔고 반등하다가 다시 또 한 3, 4일 동안 하락, 다시 반등세, 그 다음에 또 하락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과 뭐 반등, 그 다음에 다시 하락,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이 조정장세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느냐, 아마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. 그래서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5%의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근데 어제 이걸로 좀 보시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게 이때부터거든요. 그런데 그 전에 저점이 지금 이때였는데, 어제 새벽에 이 92K가 살짝 깨지면서 이때의 저점을 조금 깨긴 했습니다. 근데 그것이 뭐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 지금 낙폭이, 그러니까 원래 이때는 정확하게는 한 14.8%, 그래서 제가 15%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, 그런데 그 추가적인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.4%, 그래서 어제 이때의 저점을 좀 더 깨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좀 그 최대 낙폭은 15%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최대 낙폭이 어디까지 좀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, 제 개인적인 그 예상으로는 한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20% 정도는 되지 않을까.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20%니까 그 가격은 한 86K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 86K가 지금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을 시작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좀 빼고 조정장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좀 더 낙폭이 커져서, 그러니까 이번 조정장의 최대 낙폭으로 볼 수 있는 그 가격대는 어디냐, 그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미 저희 멤버십 그 회원 영상에는 이 CME 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난달이죠.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이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그때 갑자기 이 장분위기가 확 좋아지면서 주말 동안에 이런 이 CME 갭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가격대가 77K에서 81K까지의 요런 또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최고점에서 만약에 정말 이 CME 갭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,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마이너스 30%를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, 이 마이너스 30%라고 한다면 뭐 비트코인 흐름에서 이전 사이클이나 뭐 최근에 그 흐름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30% 정도는 뭐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는 만약에 마이너스 20%를 넘어서 정말 추가적인 이 최대 낙폭을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, 저는 이 마이너스 30% 하락이 나오면서 이 CME 갭을 채우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, 설령 마이너스 30% 하락이 나오고 이 CME 갭을 결국엔 채운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CME 차트거든요. 근데 지금 이때가 2020년 뭐 8월 그리고 12월, 이 당시에 제가 CME 갭을 보여드리는 건데, 근데 이때도 이 CME 갭이 발생된 이후로 이렇게 채우긴 했지만 결국엔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의 그 CME 갭과 이때 CME 갭이 어쩌면 가장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대세 이제 상승장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2020년 12월에 대불장 사이클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CME 갭이 발생이 됐는데, 근데 결국에는 이 CME 갭을 언제 채우게 됐느냐, 이때 채운 게 아니라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2022년 6월에, 그러니까 2021년 이 쌍봉을 다 찍고 이제 시즌 종료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때서야 이 CME 갭을 채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이런 때도 지금 CME 갭이 발생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 CME 갭을 충족을 시키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CME 갭이 발생이 됐지만 결국에는 채우면서 채차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우고 상승. 그렇기 때문에 지금
이 CME 갭이 발생되긴 했지만,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2월에도 당장 채운 것이 아니라 이 시즌 종료로 가는 길목에서 채웠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, 물론 지금 채울 수도 있지만 추후에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, 설령 이번에 채운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봐왔지만 채우고 나면 그 방향성은 상방으로 향한다는 것을,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12월 31일, 내일이면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. 그러면 일단 올해 이 코인들이 어떤 성적을 냈는지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시총 순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, 그럼 올해 한 해 동안 메이저 코인들의 그 상승률이 어땠느냐, 요 YTD를 보면 되거든요. 요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, 그러니까 오늘이 말일이니까 거의 1년 동안의 그 등락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, 그래서 비트코인이 112%, 그리고 이더리움이 43%, XRP가 223%. 그러니까 이 XRP가 진짜 상당히 비트나 이더리움보다 월등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BNB가 124%, 솔라나 75%, 도지코인 241%, 도지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. 그리고 에이다,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38%밖에 안 됐고, 트론도 134%, 아발란체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, 톰코인 역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42%의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. 그렇다면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지금 페페코인으로 1195%, 정말 페페코인이 미친 듯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2위가 도구 이프코인, 이것도 민코인이죠. 이것도 997%,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이 비트겟 거래소 코인이 928%, 그 다음에 수위가 382%, 플로키 367%,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코인들이고, 도지코인이 241%고, 그 다음이 이제 XRP 223%로, 제가 이 순위를 세보니까 이 XRP가 올해 상승률 한 9위에 해당하는 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대단한 상승률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XRP가 이 소송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확실하게 이 소송 종료가 확정될 경우에는 저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년 1월 15일이죠. 이때까지 이제 SEC가 항소 서류를 이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, 근데 과연 이 항소 서류를 제출할지,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이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예정한 날짜이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소송 관련된 어떠한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 부분을 또 조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7년 때도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한동안의 그 횡보의 기간을 보내다가 재차 상승을 하는 이런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점이 이 소송의 종료, 완벽한 이 소송의 종료가 발표가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리플 현물 ETF, 그리고 리플사의 IPO, 아니면 RLUSD의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죠.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XRP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예상이 되면서 이런 알려진 호재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없던 호재도 좀 만들면서 터트리지 않을까. 특히 이 대세 상승장 때는 없던 호재도 막 만드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리플사 역시도 이번 불장의 기회를 그 어느 때보다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오늘이 12월 31일,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.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
올해보다 더 큰 상승장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다가오는 상승장을 잘 준비해가지고 모든 구독자님들 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이 멤버십 회원님들도 모두 다 좀 큰 수익을 얻으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오늘이 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인데요. 1년 동안 저를 또 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좀 노력하는 그런 유튜버로 거듭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큰 수익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